자, 2025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확통 통문고 기출문항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강의를 좀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전체적인 총평 쉬웠다,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통 문항들 중에서 풀 만큼 어려웠다 싶은 거는 없었어. 그나마 좀 어려웠던 거를 골라보면은 19번, 22번 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항들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이제 정리해보면은 쉬웠을 거고, 그래서 촬영은 총 5개 문항 진행할 예정입니다. 12번, 15번, 17번, 19번, 22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17번은 단답형 2번, 19번은 단답형 4번, 22번은 서술형 3번 이렇게 좀 이제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냥 잘 따라와 봅시다. 천천히 이제 사실 있잖아, 지금 칠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촬영을 다 했는데 중간에 마이크 배터리가 꺼지는 이슈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촬영을 진행해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짜증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재촬영인 만큼 조금 더 이제 잘 진행해서 깔끔한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12번 문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2번,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내 눈의 수에, 자, 주사위를 4번 던집니다. 이때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어깨도 아파서 글씨도 날아가네요. 자, 앓는 소리는 그만하고, 자, 주사위 4번 던져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 어쨌든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은 어쨌든 나머지와 관련하여 나머지로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우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숫자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당연히 3과 6이 있을 거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는 누가 있습니까? 1과 4가 있겠네요.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는 땡땡 2와 5가 있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총 4번을 던져서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선 어떤 사건이 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당연히 그 첫 번째 케이스 1번 케이스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놈만 4번 뽑는 거야. 그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놈 4번 뽑으면 그들의 합은 당연히 3의 배수일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행에서 3 또는 6,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각각 3 또는 6이 나오면 되는 시행이니까 그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이 될 겁니다. 쉽죠? 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어떤 게 있느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게 3번이 나오게 된다면 그 나머지 한 번은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거나 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3번 나왔고 얘네들 한 번 나왔을 때 전체 합으로의 나머지는 1밖에 안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얘일 때는 나머지가 2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놈이 3번 나올 수는 없어요. 나머지가 0인 놈이 그러면 2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남은 2번을 얘로 다 뽑는다. 그때 나머지 합은 2죠. 안 됩니다. 얘로 다 뽑는다. 그때 나머지 합은 4. 즉 다른 말로 1이 되겠다. 그지? 그러므로 얘 또한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인 거를 한 번 뽑고 나머지가 2인 거를 한 번 더 뽑는다. 요렇게밖에 안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럼 요때 전체 경우의 수는 봐봐. 당연히 각각에 대해서 3, 6이 나올래, 1, 4가 나올래, 2, 5가 나올래, 뭐가 나올래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2의 4제곱까지로 나올 거야. 그치만 언제 나머지가 0일지, 언제 나머지가 1일지, 언제 나머지가 2일지 또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즉 4번 중에 언제 나머지가 0일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4, C, 2. 괜찮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나머지가 예를 들어 0인 게 정해졌다 이거야. 그러면 얘네 둘 중에 언제 나머지가 1일지도 정해야겠지. 그러니까 2가지, 나머지가 2인 것도 정하는 거 1가지. 요렇게 경우의 수를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나머지가 0인 거를 내가
한 번만 뽑았을 때는 자 이제 3번의 기회가 더 있어. 3번의 기회가 더 있는데 얘네들을 섞어서 뽑으면 그거 나머지 3의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나머지가 1인 놈만을 3번 뽑으시면 3의 배수가 되겠다. 그쵸? 얘도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계고요. 자, 4번 중에 언제 한 번만 3의 배수를 뽑을지만 정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될 거니까 그냥 4C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 자, 네 번째는 여전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와 이번에는 나머지가 2인 거를 3번 뽑으면 돼요. 그럼 그때 확률은 2의 4제곱 곱하기 4C1 여전히 똑같이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다섯 번째인데 이번에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걸 안 뽑아. 즉 얘를 안 뽑을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가능하냐? 얘 2번, 너 2번 뽑으시면 1, 1, 2, 2니까 그들의 합이 6, 즉 3의 배수가 되겠다. 그지? 그러므로 나머지가 1인 거 곱하기 2번, 2인 거 곱하기 2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2가지씩이니까 2의 4제곱인데 자, 전체 4가지 4번의 횟수 중에서 언제 나머지가 2인 거 뽑을지 좀 접기가 어렵나? 이렇게 접을게. 언제 나머지가 2인 거 뽑을지를 정해 주셔야 되니까 4C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확률이라는 건 6의 4제곱분의 전체 주사위의 경우에서 6의 4제곱분의 너네들의 총합인데 2의 4제곱으로 묶어 쓰시면 여기 1 더하기 뒤에 놈은 6, 2, 12고요. 그리고 8, 8, 1이니 8, 8, 6이네요. 4 더하기 4 더하기 6이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4제곱, 즉 3의 4제곱이면 몇이냐? 81분의 약분한 거예요. 3의 4제곱 이렇게 뭐 대충 3의 4제곱분의 요거 계산하시면 27이 되겠네. 오우야, 81분의 27이니까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문항은 15번. 자, 15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5번 문항 뭐 좀 쉽죠? 자, 흰 공 4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흰 공 4개 W 곱하기 4, 검은 공 블랙볼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러한 주머니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한 번 던지죠. 3의 배수면 3번. 3의 배수면 3의 배수일 때는 3개.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2개의 공을 꺼낸답니다. 그러했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좀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뭐뭐 했을 때라고 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조건부 확률일까 이거예요. 뭐뭐 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조건부 확률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문제에서 조건부 확률이 되려면 뭐뭐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시행의 결과여야 해. 조금 이따가 보시면 22번 문항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시행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할 때 뭐뭐 할 확률,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데 어떤 조건이 제시된 상태, 어떤 시행의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의 또 다른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지 얘는 그냥 3개의 공을 꺼내.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만을 한 거야. 꺼내었을 때 뭔가 확실한 결론이 나온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꺼내기만 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건부 확률이 아닌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 아니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 그랬을 때 꺼낸 공 중 흰 공이 2개일 확률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흰 공이 2개일 확률, 그냥 요것만 구하면 된다. 뭐 요거예요. 그럼 이제 흰 공이 2개일 확률은 당연히 첫 번째, 처음 꺼낸 게 아니라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왔으면 당연히 3의 배수는 3과 6이 있으니까 3분의 1 2가지 곱하기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3개를 꺼낼 거야. 그러니까 7C3분의가 될 거고요. 7C3분의 흰 공을 2개를 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4C2 그리고 여기 있는 검은 공도 하나 추가로 꺼내야 되니까 3C1이에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의 배수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럼 그때의 확률은 3분의 2일 거고, 그때는 공을 2개만 꺼낸대잖아. 그러니까 7개 중에 2개를 꺼낸 것 중에 이번에는 흰 공 중에서 2개만 꺼내 주셔야겠네. 괜찮겠죠? 그럼 각자의 확률을 계산하시면 3분의 1 곱하기 35분의 3, 6, 18, 18이다. 약분하시면 6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3분의 2 곱하기 7C이면은 6, 7에 42, 21분의 6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뿅뿅 약분하면 이 21분의 4가 되겠네. 그러면 잠시만, 왜 이렇게 흔들리냐?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35와 21의 최소 공배수는 105가 될 거고, 105분의 여기에다가 3 곱했으니까 18 더하기 여기에다가 5를 곱했으니까 5, 4, 20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105분의 48인가? 38이 되어 P 더하기 Q의 값은 14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정리해 주시고. 자, 바로 이어서 17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17번 문항도 내용이 좀 복잡해 보여서 그런데 쉬워요. 자, 수직선의 원점에 놓인 말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2 또는 4의 눈이 나오면, 자, 2 또는 4의 눈이 나왔다면 양의 방향으로 3칸을 옮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음의 방향으로 한 칸만 옮기는 요러한 어떤 시행이래요. 이 시행을 5번 반복할 때 O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번째 시행 후 말의 위치를 fn이라 한대. 그렇구나. n번째 시행 후 말의 위치를 fn이라 했으니까 f1이라고 하는 놈은 첫 번째 한 번 시행했을 때 말의 위치인 거야. f2라는 건 2번 시행했을 때 말의 위치인 거고. 됐죠? 그럼 이랬을 때 f4가 4일 때 4이고네. F4가 4이고 F5는 3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다. 그치? 그러면 봐봐. F4는 4번 시행을 했는데 4라는 위치에 있어야 돼. F5는 5번 시행을 했는데 3이라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 즉 F5랑 F4는 잘 봐. F4라는 놈은 4번 시행이고 F5는 5번째 시행이야. 즉 4번째 다음 번째 시행을 했을 때 4에서 3으로 옮겨가야겠네. 즉 다른 말로 뾰로로로롱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5번째 시행에서는 마이너스 한 칸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번째 시행에서 마이너스 한 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2 또는 4가 아닌 다른 눈이 나와야겠다. 그치? 그러므로 F4가 4를 만족시킨 후에 1, 3, 5,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3분의 2라는 확률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은 F4가 4가 될 확률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F4가 4라는 건 총 4번 시행을 한 거야. 잠시만, 왜 이렇게 계속 빠지냐? 미안. 자, F4가 4라는 건 4번 시행을 한 건데, 이때 봐봐. 내가 2 또는 4의 눈이 A번 나왔다 칠게. 그리고 아닌 눈이 B번 나왔다 치자. 그러면 당연히 A와 B의 총 횟수의 합은 4회가 되어야 될 거고요. 괜찮죠? 근데 2 또는 4가 나오면 앞으로 3칸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움직인 말의 위치는 3A가 될 거야. 쌤 분필 그냥 벗고 할게. 자, 그리고 그게 아닌 눈이 나왔을 때는 뒤로 한 칸이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B만큼이 움직여졌을 거예요. 줄이 안 맞네? 마이너스 B만큼이 움직여졌을 때 최종 위치는 4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결론, 앞이 아니라 2 또는 4가 2번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닌 놈 역시 2번이 나와줘야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럼 4번의 시행 중에 언제 2 또는 4가 나왔을지를 정해야 되니까 4C2.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때 이제 2 또는 4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런 게 2번 나와야 되고, 2 또는 4가 아닌 놈의 확률은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거 역시 2번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최종 확률 거기에다가 3분의 2를 곱해 주시면 답이 된다는 거겠죠.
됩니까? 자, 그럼 전체 확률은 뾰로로로롱 해서 3이 5개, 243분의 9요. 그 다음에 2, 4, 8이고 6이니까 6, 8에 48, 48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약분 한번 해주시면은 81분의 16이다. 요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 예? 틀렸어? 뭐야, 다른 문항이야? 81분의 16이다.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17번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렇게 잘 풀어줬습니다. 자, 다음 문항 19번, 잠깐 끊었다가. 자, 다음 문항 19번인데, 풍문고 기출 중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을 법한 변별력이 충분히 생길 만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천천히 한번 보자.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다 라고 했어. 자, A는 어쨌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짝수의 눈이 아니지, 짝수의 공이 나오는 사건이야. 자, 근데 얘들아 봐봐. B, K라고 하는 이놈이 되게 좀 말이 어렵게 써져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건데, 여전히 B 역시도 뭐냐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내는 시행을 하는 거야. 그때 12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게 BK라는 사건인 거거든. 자, 얘는 K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BK다 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3이라고 하는 이놈은 그냥 1과 3인 거야. 요런 사건인 거지. 이해되시겠다, 맞죠? 무슨 말인지. 자, 요러한 사건인데, 자, 우리 문제에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을 만족해야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쟤네들이 독립이 돼야 되려면 P, A이면서 BK라고 하는 이놈이 P, A 곱하기 P, B의 K여야 하는구나 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각자가 무슨 뜻인지 자, 천천히 한번 해석해보자. 자,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자, 짝수야. 근데 K의 약수여야 돼. 그러니까 A이면서 BK라는 말은 짝수이면서 K의 약수인 거야. 오케이? 자, A 교 BK라고 하는 건 짝수이면서 K의 약수의 공이 꺼내어지는 사건인 거거든. 자, 그럼 이때 짝수이면서 K의 약수인 숫자를 내가 N개였다고 해볼게. 짝수이면서 K의 약수가 N개야. 예를 들어 12였다 치자. 그럼 B12는 누구냐면 얘는 1, 2, 3, 4, 6, 12 이건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A 교 B12잖아. 그지? 그럼 짝수이면서 B12, 즉 12의 약수인 거니까 얘가 지워진 2, 4, 6, 12인 거야. 괜찮겠죠? 그런 게 N개가 있다라고 쌤이 지금 생각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됐지? 그럼 이때 P, A 교 BK라고 하는 이놈의 확률은 당연히 짝수이면서 K의 약수계를 내가 N개라고 제안을 한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12분의 N이 되는 거야. 이해될까? 봐. B12라고 하면 A이면서 B12, 즉 12의 약수의 개수가 4개잖아. 그럼 이때 이 P의 확률, 너라는 확률은 전체 12 중에 4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짝수이면서 K의 약수의 개수를 내가 N개라고 잡으면 당연히 전체는 숫자가 12개밖에 없어요. 12개분의 N개다.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된다고. 괜찮겠죠? 좋아. 자, 그럼 이때 그렇구나. 자, 봐. 근데 자, 얘는 짝수이면서 K의 약수의 개수를 내가 N개라고 잡은 거거든. 근데 자, 니놈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K의 약수의 개수인 거야. 짝수이면서가 필요 없어. 그냥 K의 약수의 개수인 거거든. K의 약수의 개수를 내가 그냥 M개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 식이 어떤 수식이 나오냐면 PA는 뭡니까? 짝수의 개수 뭡니까? 2분의 1이에요. 짝수의 개수가 아니라 짝수일 확률 2분의 1이죠. 공 꺼냈을 때 짝수일 확률. 됐죠? 그 다음에
어떤 공을 꺼냈는데 K의 약수가 분명 M개 있단 말이야. 저 공 안에는 공 12개 중에는 M개의 K의 약수가 있어. 그죠? 그때 그놈 꺼낼 확률 당연히 12분의 M이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M은 2N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자, 우리 친구들 요 식을 잘 한번 해석을 하는 거야. 요 식을 잘 해석을 할 건데 봐봐요. 자, K의 약수의 개수 M이 짝수이면서 K의 약수의 개수인 N의 2배인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생각해볼게. 뭐를 생각을 해보냐면 약수의 여기다 잠깐 쓸게. 약수의 개수야. 약수의 개수인데, 자, M의 약수는 당연히 자연수 K의 약수 중에는 분명히 짝수도 있고요, 홀수도 있겠지. 근데 얘들아, K의 약수의 개수가 M개인데 그게 2N개야. 근데 자연수 K의 약수 중에 짝수를 내가 지금 N개라고 잡은 거잖아? 그치? 근데 다시 자연수 K의 약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거든? 짝수 아니면 홀수야. 근데 그중 짝수의 개수는 N개야. 근데 전체 약수의 개수는 2N개야. 그럼 당연히 홀수의 약수도 N개일 수밖에 없는 거지. 돼요? 그러니까 이 멘트가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정보는 뭐냐면, 자연수 K는 K의 약수 중 짝수 개수와 왜 쌤이 옆으로 안 삐져나가려고 하냐면 다음 문제 풀라고. 자, 요 수식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K의 약수 중 짝수와 홀수는 개수가 같다. 요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자, K의 약수 중 짝수와 홀수의 개수가 그들이 같다. 이거거든. 좋아. 이쪽은 잠깐 지울게. 그렇구나. 그럼 K의 약수 중에 짝수의 개수와 홀수의 개수가 같구나. 그럼 봐라. K는 당연히 2 이상의 자연수라고 써져 있나? 그건 없지. 12 이하의 자연수라고만 했으니까. 예를 들어 K가 1이라는 놈 한번 볼게요. 봐. 그 전에 잠깐만. K의 약수 중에 짝수랑 홀수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봐봐. K의 약수 중에 짝수가 없다고 해볼게. 그러면 홀수도 없어야 되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빵개인 숫자는 없거든요. 그지? 그러므로 그 말은 K의 약수 중에는 짝수가 무조건 1개, 홀수가 적어도 무조건 1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짝수가 1개 있으니까. 그 말인 즉슨 짝수가 1개 있다란 얘기는 K는 무조건 짝수란 소리야. 괜찮겠죠? 그래서 플러스 K는 짝수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읊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괜찮겠죠? K는 짝수다. 그래서 K 1일 때 고려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2부터 한번 가볼까? 자, 2는 그 약수 중에 홀수 몇 개야? 1개 1. 짝수 몇 개야? 1개 2.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4는 그 약수 중에 약수가 1, 2, 4니까 개수 안 맞아요. 땡. 6은 1, 2, 3, 6. 홀수 둘, 짝수 둘. 됩니다. 따라오나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8은 1, 2, 4, 8. 그러니까 짝수가 3개예요. 안 됩니다. 자, 10은 1, 2, 5, 10. 1호랑 20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숫자는 1, 2, 3, 4, 6, 12. 짝수 4개, 홀수 2개니까 탈락. 요렇게. 그러므로 가능한 K는 2, 6, 10.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120이다.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근데
문제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항에서 이제 봐봐. K가 기껏해야 12까지밖에 안 되니까 공의 개수도 전체가 그냥 12까지밖에 안 되니까 조금 그냥 간편하게 그냥 2, 4, 6, 8, 10, 12 다 노가다 했어요. 근데 이제 K가 한 30 정도까지 가면 문제가 조금은 복잡해질 법도 하거든. 그래서 얘를 조금은 일반화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뭐 일반화 필요 없는 학생은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마이크, 녹화 중, 녹음 중, 오케이. 자, 어떤 내용이냐면 봐봐. 어쨌든 K의 약수 중 짝수와 홀수가 개수가 같아야 되지. 그러면 우리 숫자는 어떤 자연수 K라고 하는 이놈은 2의 거듭 제곱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짝수여야 되니까. 그쵸? 일단 약수 중에 짝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동시에 홀수 역시도 존재를 해야겠다. 그치? 홀수 역시도 존재를 해야 되니까 어떤 홀수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홀수가 있었다 쳐볼게. 그럼 이때 K의 약수의 전체 개수는 몇 개냐면 m 플러스 1 곱하기 n 더하기 1 요렇게가 전체 약수의 개수다. 그치? 따라와요. 물론 여기서 이제 B의 L제곱 요런 거는 잠깐만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조금만 뺄게요. 같이 포함해도 되기는 해. 좋아, 그래. B의 L제곱 썼다 치자. 그러면은 얘는 L 플러스 1이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됐겠지. 맞아. 이게 누구냐면 전체 K의 전체 약수의 개수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 짝수가 몇 개 있을까 이거거든. 봐봐. 짝수라는 건 우리 확통해본 친구들 아실 거야. 확통해본 친구들은 얘네들 중에 짝수인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면 얘는 2 곱하기로 바꾸고 2의 m 빼기 1제곱으로 식을 바꿔 쓸 수 있다. 그치? 그러면 2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나머지 니들 중에서의 약수의 개수가 곧 짝수의 개수겠지. 니들끼리 꽁냥꽁냥 몫이 어떤 숫자가 됐다? 거기에 2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야. 납득이 돼요? 그러면 그 숫자는 무조건 짝수의 개수입니까? 지금 홀수의 개수가 아니라 짝수의 개수를 묻는 거야. 자, 그럼 그놈은 봐. 결국 이제 n-1이 이제 그러니까 2의 n-1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곱하기 b의 l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n-1 플러스 1이니까 m 곱하기 n 더하기 1에 l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라고. 괜찮겠죠? 자연수니까 n도 l도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닐 거 아니야? 너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닐 거 아니야? 그 전에. 근데 얘들은 짝수인 약수의 개수거든. 그놈의 2배를 한 게 전체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게 우리 문제의 조건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해 주시면 2m이 m 더하기 1이 2m이 됩니다. 결론 m이라는 값이 1이 되는 거지.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 K라는 숫자는 우리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너와 내가 서로 독립이 되게끔 하게끔 하는 이 K라는 이놈은 2를 단 하나만 포함하고 있으면 된다. 이 하나와 어떤 홀수를 데리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 하나와 홀수를 데리고 있는 숫자 내가 18을 한번 제시해 볼게.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그치? 이 숫자는 약수가 1, 2, 3, 6, 9 그리고 18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 그치? 이 중에서 짝수는 2, 6, 18 홀수는 1, 3, 9네요. 그러므로 짝수 개수와 홀수 개수가 똑같지. 우리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겁니다. 납득되실까요? 좋아.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어디부터야? 여기부터는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추가적인 풀이인 거고, 이제 풍문고 기출문항에 대해서는 그냥 12까지니까 여기까지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 정도는 노가다해서 충분히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좋아. 자, 이제 22번 문항, 풍문고 기출 마지막 문항이죠. 이것만 짚고 집에 가고 싶지만 아직 많은 수원이나 미적분들이 남아있어서 퇴근해버릴까? 몰라. 일단은 봅시다. 자, 집합 X는 2, 3, 4, 5, 6이라고 하는 이러한 집합 X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당연히 그런 함수의 개수는 5의 5제곱일 겁니다. 그죠? 이러한 모든 함수야. 1대1 대응이고 뭐 1대1 함수고 나 그런 거 없어요. 그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에 대해서 f2 더하기 f4가 5의 배수 1대라는 멘트.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게 아니라 조금 전에 풀었던 요 문제에서는 그냥 뭔가를 했을 때다, 그지? 그냥 얘 시행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니야. 이때는 결과물이 제시가 된 게 아니야. 근데 얘 때는 F2와 F4의 합이 5의 배수라고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얘기네요. 아, 결과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므로 우리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일반 확률 문제와 다르게 이 문항이 조건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냐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갈리니까. 좋아. 그럼 우선 F2 더하기 F4가 5의 배수일 확률부터 먼저 구해 주셔야겠지. 봐. F2 더하기 F4가 5의 배수인데 2랑 4 둘 다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건 2, 3, 4, 5, 6 모두에 다 대응할 수 있잖아. 그러므로 가장 간단하게 네가 3에 대응하고 네가 2에 대응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2, 얘는 3, 얘는 2에 대응했어. 그럼 나머지 3, 5, 6에 대해서는 어때? 마음껏 아무데나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5의 세제곱. 근데 너네 둘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둘. 괜찮죠? 이번에는 얘네들이 누구랑 누구로 대응해볼까요? 6과 4로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5의 세제곱 곱하기 자리 바꿀 수 있네요. 둘.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F2도 5로 F4도 5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럴 때는 나머지 여전히 5의 세제곱계인데 다만 곱하기에는 1밖에 안 되겠죠. 자, 선생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왜 이제 약간씩 간격을 뒀느냐, 중간에 다른 풀이를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풀이? 집합 X의 임의의 모든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으면 그 함수값 fx1은 fx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우리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 또는 뭐 같아도 되는 요런 함수여야 한다 라는 거겠지. 괜찮습니다. 요렇게 안 할래. 그냥 위에다 붙여 쓸게. 자, 얘가 6, 4일 때는 5의 세제곱 곱하기 2, 그리고 5일 때는 그냥 5의 세제곱이기만 하다.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와중에 얘 또한 만족을 시켜야겠다. 그치? 자, 그럼 해봅니다. 자, 2라는 놈이 대응하는 것, 3이라고 하는 놈 대응에 4의 대응, 5의 대응, 6의 대응을 각각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때 F2는 F4보다 커야겠죠? 같아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요 조건에서 네가 3이야, 내가 2야. 이때 이 3이라고 하는 이 놈이 될 수 있는 값은 3 또는 2다. 그지? 그래서 3 또는 2 두 가지고요. 이번에는 5와 6이 될 수 있는 거는 즉 2랑 2밖에 안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때 가능한 거는 2C1 곱하기 1 곱하기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2가 6이고 4가 4에 대응을 했다 치자. 그럼 3이 될 수 있는 건 6, 5, 4 셋 중에 가능할 거고, 5와 6은 4, 3, 2 세 개 중에 몇 개의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의 순서가 정해진 채로 배열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네들은 3C1 곱하기 3H2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와 5일 때는 얘는 자연스럽게 5 하나밖에 안 되는데 F4가 5에 대응이 되었으니까 F5와 F6에 대해서는 아무 때나 5, 4, 3, 2 4개 중 중복 허락하여 2개에 대응되면 되겠다. 그치? 그러므로 얘는 1 곱하기 4H2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자, 우리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었기 때문에 전체 확률은 5의 5제곱이야. 즉, 자, 5의 5제곱 분의 5의 세제곱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곱하기 5의 세제곱 전체 분의, 너를 만족시킬 확률은 여전히 5의 5제곱 분의
너 더하기 나 더하기 나를 하이야 삐야 뽕 이렇게 슥슥 쓰시고, 그 다음 너, 나 약분하시면 결국 남은 확률은 5의 4제곱 분의 얘네들의 총합 이렇게 쓰셔서 답 알아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뒷부분 연산은 뭐 우리 친구들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풍문고 확통 문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는데, 전체적으로 문항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최소한 수능의 확통까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요 정도 기출 문항들은 전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본인이 틀린 문항들 어디서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좀 잘 분석해 주는 것까지가 기말고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